미나상 콘방와 도쿄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K짱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 TV에서 위험한 초대와 기묘한 이야기를 격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야기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한국 분들 방송, 크리에이터 분들의 방송에서는 아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매주 전 세계의 범죄라든지 일본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덥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주 짜증이 가득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서늘한 일본 괴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도쿄 K짱의 서늘한 기묘한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본 괴담 그 첫 번째입니다. 사실 제가 아프리카 TV를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일본에 있는 뭐 괴담 이야기라든지 귀신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었어요. 그런데 DM이나 이런 쪽지로 왜 요즘에는 귀신 얘기 안 해주세요? 왜 요즘에는 괴담 얘기 안 해주세요? 라는 글들이 조금 많이 오시더라고요. 여름이 시작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혹시 뭐 다른 게 없을까? 라면서 이제 일본 사이트를 막 이렇게 검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이야기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카소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일본에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하카소야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사이트에 어느 한 여성이 일기식으로 글을 쓴 게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여성이 어머니가 살던 고향, 그러니까 시코쿠의 한 시골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여성이 어머니의 고향에서 어머니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거는 바로 이 글을 쓴 여성의 어머니의 그 고향, 그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풍습 같은 거래요. 그 마을에서는 바로 하카소야라는 이상한 풍습이 있었대. 그러니까 하카소야라는 이 말뜻도 사실 이런저런 게 있는데 크게는 약간 뭐 축하한다 이런 말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축하한다라는 뜻의 그런 부적을 사다가 여성에게 주는 거를 바로 이 하카소야라고 뜻한다고 해요. 그럼 일본 부적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부적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딱 한 개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대충 약간 이런 거래요. 이거는 지금 순산을 기원하는 그런 부적이에요. 자, 축하의 말은 언제 전하냐? 이 하카소야는 예를 들어 여성이 첫 월경이 왔을 때, 그리고 여성이 애인이나 혹은 미혼 여성이 애인이 생겼거나 결혼을 할 때 축하한다 라는 말 대신에 이런 부적을 준대. 자, 이 부적의 하카소야는요, 어머니가 성인이 된 딸에게 건네는 약간 순산을 하라라는 이런 부적을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딸이 취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독립을 해. 멀리 떠나. 그럴 때도 반드시 갖고 가게 하는 풍습이래. 사실 집에 따라서는 자신의 딸이 이렇게 초경이 시작됐을 때라든지 아니면 뭐 취업을 해가지고 독립을 해서 멀리 떠날 때거나 아니면 시집을 갈 때거나 뭐 여러 가지이지만 어쨌든 순산해라 라는 의미의 부적인 것은 거의 공통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임신을 해도 뭐 안 해도 그냥 어쨌든 축하한다. 너의 가는 길이 모두 다 잘 되라. 순산하길 빈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 그런데 이 풍습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꼭 남자들이 없는 곳에서만 딸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거야. 남자들이 없어야 하고 남자들이 듣지도 못하는 곳에서 이 부적을 전해줘야 한대.
그러니까 여성에게만 이렇게 한정된 풍습 같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딸이 월경을 시작했다. 근데 그 자리에 뭐 아빠가 있거나 뭐 오빠가 있거나 남동생이 있거나 이걸 알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부엌이나 이런 방에 몰래 딸을 부르는 거야. 이리 와봐. 갖고 딸이 가면은 딸한테 부적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카소야, 하카소야. 하카소야, 하카소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딸한테 부적을 준대.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하카소야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 왜냐면 여자들이 남자에게는 철저하게 숨기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마을에는 남자가 하카소야가 뭐야? 하카소야가 존재하는 여부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대. 그런데 이 글을 쓴 이 여성이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떠나서 독신 생활을 시작할 때 엄마가 아닌 이모한테 이 하카소야를 받았대. 그런데 왜 엄마가 딸한테 주는 거라면서 왜 이모한테 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녀의 엄마가 사실은 미신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그리고 사실 이 엄마는 이 하카소야라는 이런 전통 이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 꺼려했대. 그래가지고 사실은 어머니가 그 마을에서 나가서 딸이랑 같이 살게 된 이유도 할머니한테도 엄마가 이 부적을 받은 거야. 하카소야를. 근데 엄마는 이 전통이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 딸한테 되물려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마을을 떠난 거고 자기 대에서 이 하카소야라는 전통을 끊어버리려고 딸한테 주지 않은 건데 이 엄마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이모가 그녀한테 이 하카소야를 준 거야. 어쨌든 엄마의 여동생이었던 이 이모도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시집을 갔지만 그래도 할머니와 함께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대. 물론 뭐 할머니랑 따로 살았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 마을에 살고 있었대. 어쨌든 이모가 자기 조카가 걱정됐는지 야, 도쿄 도시 무서운 데야. 그러니까 이건 여자한테 꼭 필요한 물건이야. 꼭 챙겨놔. 알았지? 하카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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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카소야. 이러면서 조카한테 준 거야. 그런데 나중에 이모가 해준 얘기를 듣고 그녀는 아주 깜짝 놀랍니다. 자, 그녀가 받은 하카소야는 겉보기에는 보이는 어디나 볼 수 있는 이런 그냥 순산 부적 이런 거랑 똑같은 부적이었대. 이 분홍색이었대. 그리고 자, 여튼 그녀가 이제 대학을 진학하고 도쿄에 나와서 지낸 게 한 달쯤 됐을 때 사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았던 마을은 지방에다가 아주 조금 안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별로 없었던 게 많은 거야. 근데 도쿄에 나오니까 태어나서 보지도 못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너무 화려하잖아, 도쿄. 그래서 분위기에 잔뜩 취해가지고 그녀는 뭐 카페 술래라든지 아니면 자파집이라든지 쇼핑이라든지 맛있는 가게 막 이런 거를 막 찾다가 순식간에 돈이 다 떨어진 거야. 빈털터리가 된 거지. 어쨌든 그녀가 살고 있었던 마을은 예전에 어머니의 고향처럼 고향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쇠퇴한 마을이었던 거야. 발전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마을이었대. 그래서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거는 뭐 듣도 보도 못하고 뭐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이었던 거지. 근데 그런 그녀가 도쿄에 나왔는데 막 커피숍도 있고 막 예쁜 막 디저트 가게도 있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녀가 좋았겠어. 그런데 한 달 됐을 때도 그녀는 아직 아르바이트를 찾지도 못했었고 그렇다고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엄마 나 돈 좀 붙여줘 라고 하기도 조금 그런 거야. 그래갖고 그녀가 집에서 혹시 남는 돈 없나? 라면서 집을 막 이렇게 뒤지고 있는데 그때 문득 생각난 게 바로 부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는 그런 거 있잖아. 이 부적을 갖고 있으면 뭐 돈이 들어온다. 아니면은 뭐 곤란했을 때 이 부적을 열어봐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그녀도 혹시 이모가 준 이 하카소야 이 부적 속에 돈이 들어있진 않을까 라면서 기대를 하고 그 하카소야를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하카소야 이 부적에는 돈은 들어있지 않았어. 자, 이것은 그녀가 그 부적에 들어있던 건 아니고 제가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 부적 안에는 바로 천이 들어있었어. 헝겊 같은 거.
약간 작고 낡은 천에 2, 3cm 정도의 무명의 약간 그런 거즈 같은 천 같은 게 들어있는 거야. 거즈 약간 이런 천이 들어있는데 그 절반 가량이 갈색 같은 얼룩으로 물들어 있었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약간 꾸깃꾸깃한 모양이 이렇게 물결치고 있었대. 그런데 그 천이 아주 낡은 천인 것 같아서 이 지면의 부분도 이렇게 누렇게 뜨고 있었대. 약간 뭐 갈색, 약간 늘러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그녀가 이게 뭐야? 라면서 이게 좀 이렇게 기모찌마루야잖아. 약간 뭔가 기분이 더럽잖아. 뭐야? 라면서. 그런데 약간 그녀 느낌이 이거였던 거야. 뭐냐면 여성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리 때 그 생리가 이제 팬티에 속옷이나 이런 데 묻고 나서 바로 빨지 않고 방치하면 그 피가 약간 이렇게 갈색이나 까맣게 이렇게 굳잖아. 그런 것처럼 약간 이 옷감도 그렇게 느낌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녀가 뭐야? 이거 혹시 피야? 라고 생각한 거지. 부적에 아니 무슨 피 묻은 헝겊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고 기분이 이상하고 더럽고 궁금하기도 해서 마침내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전화를 했대. 엄마, 나 사실은 이모한테 하카소야 받았거든? 그랬더니 엄마가 몰랐던 거야. 이모한테 그 하카소야를 받은 걸. 그래서 뭐라고? 아니 근데 엄마 이 부적 안에 이상한 헝겊이 들어있어. 이 헝겊 뭐야? 그랬더니 엄마가 딸 지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 조심하고 있어 라고 한 거야. 지독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몸을 조심하라고 한 거야, 엄마가. 그리고 나서는 결국 그녀한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 그래서 그녀가 엄마도 말을 안 해주니까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그래서 이 하카소야를 준 이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모 오랜만이에요 이런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이모 이거 뭐야? 이 천 뭐야? 이상한 얼룩들 묻어있어. 그러니까 이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몰랐어? 라면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한 다음에 뭐냐니? 피야! 여자아이의 피! 하카소야는 남자한테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부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모가 이렇게 말한 거지. 하카소야, 그건 남자한테 너 이상한 일 당하지 말게 하려는 그런 부적이야. 엄마가 안 알려줬니? 그녀는 이모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동안 못 알아들었는 거야. 피? 응? 자, 그리고 나서 이모는 계속 이런 설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어떤 설명이었을까요? 자, 원래 일본은요, 여러분, 유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어떤 지방도 약간 그랬는데 성에 굉장히 오픈된 나라였어. 완전 프리야, 프리.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물건처럼 빌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남의 부인의 방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임신이 됐다. 그럼 그냥 아이를 낳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동네 아이로 다 같이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예전에 했었던 요바이라는 일본의 전통. 요바이라는 전통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아주 짧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바이. 요바이는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가 어떤 여자의 방에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 그림도 여자가 누워있는데 남자가 몰래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여자 한 명인데 남자들이 이렇게 덮치는 그림이 있어. 자, 이거는 바로 요바이라는 전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자, 요바이가 뭐냐면 어느 그 축제 같은 거야. 요바이 축제인데 이 축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남자가 여자 집에 막 들어가는 거야, 밤에. 막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는 거야. 여자는 집에 있어. 남자가 들어오면 그걸 거부할 수 없어. 그냥 축제야, 놀이야, 전통.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미친 이거 범죄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옛날에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 유교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 여자들 사이에서도 남자가 만약에 자기 집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인기 없는 애, 한 명 안 들어왔다며? 약간 이렇게 창피한 일이었대. 자기 방에 남자가 한 명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고 또 어떤 전통도 있었냐면, 부부가 있어. 그런데 멀리서 손님이 와. 그러면 그 남자가 자신의 부인을 그 손님과 자게 해야 해. 만약에 손님이 거부한다. 그럼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아내를 고문하기도 했대. 그런 전통이 일본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옛날에도 이 요바이가 굉장히 당당하게 이루어졌고 이게 없어진 지 채 몇 년이 되지 않았어.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가치관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지만 사실은 그녀가 엄마랑 같이 그 엄마의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도 그 어머니의 마을은 아직까지 이 전통이 조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조금 괴로운 그런 전통이 계속 풍습이 남아 있었던 거야. 거기다가 이 어머니가 살던 마을은 좀 산중에 있고, 그래서 도시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의 문물이라든지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발전하지 않았던 마을인 거야. 도시와는 굉장히 떨어진 마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마을은 굉장히 가난하고, 그러니까 너무 추운 겨울에는 농사도 제대로 못하고 시간이 남아 도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오락이라든지 할 일이 뭐가 있겠어.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섹스만 하는 그런 시간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도니까 그 정도밖에 할 일이 없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아마도 그 엄마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서는 요바이라든지 이런 문화가 100% 없어지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이제 그녀가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적혀 있었더라고. 하더라도 남자만 즐길 수 있는, 남자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마을, 그리고 그 마을에는 10월 10일에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상한 풍습도 있었대. 뭐 10월 10일에는 뭐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룰 같은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여성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대. 여기에서 태어난 건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여성들의 울분, 뭐 이런 한풀이 이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하카소야라는 거였던 거야. 자, 이 하카소야라는 이 부적을 만드는 방법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데요. 이게 좀 끔찍해요. 좀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듣기 힘들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뭐 이어폰을 잠깐 빼시거나 아니면 볼륨을 살짝 줄여 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요바이를 좀 지울게요. 자, 이 하카소야를 만드는 방법은요, 일단 사산으로 태어난 아기 있죠. 그러니까 죽어서 태어난 아기들, 그 여자아이들 질 안에다가 조산원이 이 무명 옷감을 손가락에 감는데, 그리고 그 손가락을 아이의 질 속에 이렇게 넣어서 뭔가를 꽉 짠대. 그럼 거기서 피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천을 이렇게 비틀어 짜가지고 이 천 전체에다가 피의 얼룩을 다 이렇게 옮기는 거야. 그래서 이 천 하나로 많은 사람들한테 잘라가지고 부적을 줄 수 있도록. 그래서 피 묻은 비분이 다 들어가면은 이 부적 사이즈에 맞는 대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부적 안에다가 하나하나 넣는 거야.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하카소야를 만드는 내용이야. 이게 만드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 하카소야가 이른바 여성의 정조를 지키는 부적이래. 그러니까 강간을 당하거나 아니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슬퍼하지 않도록, 그런 안 좋은 일로 여자의 성기에 피가 흐르지 않도록, 행복한 사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마음이 담겨진 게 바로 이 하카소야라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봐. 사산으로 죽는 아이가 몇이나 되겠어. 뭐 애가 뭐 맨날 이렇게 죽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 그 마을에서 원치 않은 성관계, 그러니까 강간을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임신을 해서 그 옛날인데 뭐 아기를 뭐 그 수술을 하고 낙태를 하는 이런 게 그 마을에는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강간을 당했지만 마을의 풍습이 그렇고 알을 낳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 강간으로 태어나게 된 아이 혹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 이런 여자들의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피를 묻혔대. 그래서 그걸 잘라서 부적을 만드는 거야. 자, 확실히 솔직히 여러분들,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번갈아 가면서 안겨야만 하는 이런 사회에서, 그런 마을에서 내 딸만은, 내 자식만은 행복한 첫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고, 그리고 월경도 행복한 첫 이제 생리, 예쁜 피를 하게 해주고 싶고, 그게 엄마의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어쩜 좀 삐뚤어진 방법으로 이런 풍습을 만들어내게 된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산으로 태어난 아기를 2번 죽이는 그런 행위라던가, 강간을 당해서 뭐 축복받지 못하게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이제 아빠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나왔는데, 그럼 그 아이들의 행복은 누가 지켜주는 건지. 전 이거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어, 이 글을 읽으면서. 자, 어쨌든 하카소야는요, 자신의 딸의 뭐 정조를 지키는 거, 행복한 뭐 첫 경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더 목적이 있다고 해요. 이 하카소야만 있으면 있잖아, 여러분. 남자에게 주문을 걸어서 복수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 자, 어떤 여자가 그 마을에서 어떤 남자한테 억지로 강간을 당한 거야. 그래서 강간을 당하고 있는데 막 하겠지. 근데 여자가 가만히 누운 거야. 가만히 누워서 이렇게 말했대. 하카소야. 강간을 당하면서 계속 하카소야라고 외친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강간을 당하면서 주문같이 계속 하카소야 계속 웅얼거리자 강간하던 그 남자가 갑자기 내장을 입으로 토해서 죽어버렸다는 일이 생겼대. 강간을 하다가 내장이 갑자기 입 밖으로 나와서 죽는 사건이 생겼대, 그 마을에서. 그래서 이 하카소야가 독립하는 여자에게 전했던지, 아니면 자신을, 그러니까 독립해서 좀 멀리 떨어지니까, 부모의 품을 떠나니까 혹시나 자신의 자녀를 나쁘게 범하는 남자를 죽이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딸한테, 그거를 독립하는 딸한테 하카소야를 전달해 주기도 한대. 무서운 거야, 그치? 그래서 이 모든 게 갑자기 그녀가 이해가 되면서 등골이 오싹해졌대. 자,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한문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문을 조금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는 여러분들 한문인데, 한문이 다른데 발음이 같은 발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옆에가 하카, 쇼야, 그 다음에 뭐 하쿠, 소야, 하카, 이게 있어. 근데 여기서 이 하카는요, 사춘기, 16살 소녀의 사춘기를 뜻하는 뜻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처녀막이 파열된다는 뜻도 있대요. 그리고 이 쇼야는 뭐냐면 초경, 여자들 그 처음 시작할 때, 생리를 처음 시작하는 그 초경을 뜻하고, 그리고 여기 하카소우야가 뭐냐면 하쿠가 토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 여기는 소야가 같은 발음이 좀 다른 게, 이 소야는 거칠고 막된 언동을 소야라고 해. 그리고 이건 하카, 이거는 묘지, 무덤을 뜻해.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그녀가 쓴 글이 있어. 제가 그걸 읽어드릴 거예요. 하카소야의 고갱와 하카소야의 모지じゃないか だとか、男に内情ハカソウヤだったり、男の深ソウヤだとか、私を傷つけるソヤな男は殺しとしまえだとか, 이렇게 적혀있어. 자,
자, 하카소야의 고갱와, 그러니까 하카소야의 어원은 하카, 소야, 그러니까 하카, 사춘기, 초야, 소야, 초경. 이거 말하는 거여서 사춘기와 소녀, 초경. 이걸 합친 말을 약간 모질이잖아. 그러니까 뭐 그 좀 비꼰 말로 만든 거다. 그래서 사춘기, 초경, 하카, 소야. 그래서 이거 좀 비꼰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토코니 나이조 하카소야다tta리. 이게 뭐냐면 나이조, 남자한테 내장을 토하게 하던지, 하카소야, 토하게 하던지, 아니면 오토코니 후카소야다토까. 이게 뭐냐면 남자를 느닷없이 찔러버린다든지, 아니면 와타시오 키즈츠케르 소야나 오토코와 고로시테 시마에. 나를 상처 주고 소야, 거칠고 막대게 나한테 하는 남자들은 고로시테 시마에, 죽여버릴 거야. 그 옆에 하카라고 적혀 있었어. 그러니까 코로시테 시마에, 죽여버릴 거야. 묘지, 무덤에 묻어버릴 거야. 죽여버려가지고 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하카, 소야 이게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잖아. 그래서 이런 말들에서 지어져 나온 말이 아닐까라는 뜻인 거야. 그런데 이 글을 쓴 여자는 이렇게 말했어. 자기는 사실은 첫 번째가 가장 첫 번째 설이 맞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야. 하카소야, 그러니까 여자의 사춘기, 16살 소녀, 그리고 초경. 이 말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글이 써져 있었어. 근데 남자가 하카소야 강간당하는 여자가 하카소야 하면서 남자가 내장을 펴서 죽었다. 그리고 사산된 아이에 피를 묻혀서 부적을 만들었다. 강간된 아이, 그리고 강간당해서 태어난 아이,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자마자 그 피를 묻혀서 이 부적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여자애가 얼마나 소름 끼쳤겠어. 그 부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녀가 이제 이모한테 따진 거야. 이모, 그럼 나는 그런 저주의 말로 축하한다 이러면서 축하받은 거예요? 따진 거야. 그러면 이모가 놀라서 아니, 야, 하카소야는 남자한테만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야. 여자한테 가면 행복한 첫 경험을 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남자한테는 들려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했대. 사실은 옛날에 결혼까지 뭐 성관계를 뭐 안 하고 간다, 뭐 이런 거는 약간 이런 거 우리나라도 약간 있었잖아. 그러니까 일본도 약간 예전에는 그렇게 성적으로 좀 오픈되어 있었지만 물론 자신의 정조를 지키는 여자도 있었겠지. 그래서 사실 하카소야를 여자한테 하는 말이면 결혼하는 사람과 행복해져라, 첫 경험을 예쁘게 해라, 어딜 가서든 당당해라, 뭐 이런 의미로 준 거다, 이렇게 이모는 말을 했지만 사실 그 부적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생각해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딸에게, 누나에게, 언니에게 그 부적을 줬다고 생각해봐. 이게 축복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외갓집에 돌아갈 때 이상한 풍습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설마 이런 풍습이 있었다니 라고 글이 적혀 있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한테 모두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을의 여성의 단결력이 진짜 무서운 거지. 그리고 그 마을은 아직까지도 그 룰을 열심히 지키고 있고 남자들은 하카소야가 뭔지 모르고 있다고 해.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대체 어디에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가, 그것도 그 피가 묻은, 옷감이 묻은 부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버리는 게 좋을까요? 이모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나 차량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직은 갖고 있어요. 곤란하게 됐네요. 라고 적혀있는 글이었습니다. 하카소야. 그 의미는 자신의 딸을 축복하거나 자신의 딸이 행복한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 첫 경험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저라면 전혀 받고 싶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카소야.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그림 하나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이 만화입니다. 자, 어느 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 리카짱 인형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다리가 두 개에, 조금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가운데 이상한 좀 어색한 다리가 하나 붙어 있고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이 인형을 바로 리카짱이라고 불렀대. 그래서 삼봉아시노 리카짱이라고 되어 있어. 다리가 3개인 리카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리카짱 인형이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성이 전에 화장실 사용한 여자애가 떨어뜨린 인형인가? 라고 해서 그 소녀가 다시 주우러 올 수도 있으니까 그녀가 세면대 위에다 두어 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인형을 집어서 세면대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 인형을 들었는데 뭔가 굉장히 싫은 위화감을 느낀 거야. 그리고 딱 봤는데 다리 2개에 뭔가 보통 인형 다리와는 다른 사이에 뭔가 인간의 다리 같은, 그 인간의 살 같은 느낌이 들었대. 그래서 그녀가 너무 놀라서 인형을 딱 떨어뜨린 거야. 그런데 그 인형의 목이 이 여성 쪽 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대. 목만. 그런데 그 인형이 갑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私リカちゃん呪われてるの 이러면서 私はリカちゃん 나는 리카짱이야. 呪われてるの 나 저주받았어. 라고 했대. 그러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기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 여자 귀에서 그 리카짱이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계속 울리게 되는 거야. 私はリカちゃん呪われてるの呪われてるの呪われてるの私はリカちゃん呪われてるの呪われてるの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녀의 그 인형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 울렸대. 잘 때도 들리고 눈을 떠서도 그 인형의 목소리가 계속 들린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계속 그 여자가 목소리 들으니까 이 여자가 미친 거야. 미쳐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 나중에는 이 나무젓가락으로 귀를 찔러버린 거야. 그래서 그녀의 고막을 그녀 스스로 뚫어버린 거야.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귀를 찔러가지고. 그런데 이게 나무젓가락으로 귀를 찢었는데 고막이 찢어도 계속 그 리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대. 私はリカちゃん呪われてるの呪われてるの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어떤 그런 괴담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 다리 아시삼봉 리카짱, 이 다리 세 다리의 리카 인형은 다 사실 굉장히 여러 패턴이 있대. 도시마다. 그러니까 삼봉 아시노 리카짱 닌교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화장실. 학교의 화장실에서 리카짱을 만났다. 리카짱 인형이 있었다. 이런 말도 있고, 그리고 와타시와 리카짱 노로와레테르노 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자, 이 아시삼봉 사리라는 이거는요, 1980년대 후반에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이 신주쿠역에서 일본 카나가와현 오다와라시에 있는 이 오다와라 역을 잇고 있는 오다큐 전철 오다와라선 인근 근처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전철, 그 오다큐센 거기서 다니는 전철이나 아니면 상가 뒷골목에서 실제로 이 세 발 달린 사리를 본 사람이 있다라는 게 막 이렇게 목격됐다라는 게 막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사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셀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요술공주 셀리라는 만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 일본에서도 요술공주 셀리가 이 만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인기가 굉장히 많아 있었던 소녀용 애니메이션 마법사 셀리에 등장하는 주인공 이 유메노 셀리에 탈을 쓰고 있었대. 그래서 그때부터 아시산봉 사리라는 말이 붙은 거야. 자, 셀리를 일본말로는 사리라고 부르거든. 자, 그래서 이 사리가 사실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 되게 예쁘잖아. 근데 사람들이 목격한 걸로 이미지를 따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제가 조금만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모습입니다. 왼쪽 저쪽 끝에 있는 그림은 되게 얇은 다리고 있고 엄청 커다란 두꺼운 다리를 하나 가지고 목발을 하나 짚고 있어. 그럼 멀리서 보면 다리가 3개로 보이니까 아시산봉, 다리가 3개인 사리다 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아니다. 다리가 하나밖에 없고 목발을 2개를 짚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다리가 3개로 보이니까 그래서 아시산봉 사리다라고 불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여고생 같은 세일러복을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겨울에는 여성용 코트를 이렇게 겉에 덧입었대. 그리고 그 몸에는 한쪽 발밖에 없는, 한쪽 다리밖에 없고 2개의 목발을 짚고 서 있어서 이 사리라는, 다리 3개의 사리라는, 셀리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다리 3개 셀리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라고 했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야, 그거 3발 달린 리카짱, 그 리카 인형 그거에서 그게 유행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사실 지금 2018년도니까 요즘 들어서는 이게 뭐 아시 3개 셀리를 봤다, 다리 3개의 셀리를 봤다 이런 목격담은 나오지 않고 있어. 그런데 확실한 건 도쿄도 카나가와현 일대를 중심으로 이 다리 3개 셀리라는 이 존재가 실제 도시 전설로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거야. 자, 이 셀리를 목격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요술공주 셀리의 주인공, 그러니까 유메노 사리를 본뜬 이 셀룰로이드제의 그 탈을 쓰고 있대. 그리고 그 가면에는 이렇게 이상한 화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단발머리 같은 짧은 머리와 혹은 긴발의 긴 머리 등 하루에도 여러 종류의 가발을 쓴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똑같이 여고생 같은 세라복을 입고 있대요. 그 치마는 길고 그리고 겨울에는 여성용 코트를 이렇게 걸치고 있대. 자, 정확한 키는 불분명한데 외형적으로는 몸이 굉장히 크대. 그러니까 덩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몸집이 크고 여성보다는 남성같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해. 그리고 이 셀리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체 다리는 한쪽밖에 없었고 2개의 목발을 짚고 있었다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아니야, 다리는 2개가 다 있는데 목발은 하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대. 그런데 또 특징이라면 특징인 게 이 셀리, 다리 3개의 셀리는요, 타인한테 뭔가 위협을 가하거나 그런 것 등은 없고 그냥 말없이 이렇게 서 있거나 그냥 이렇게 말없이 걷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말하면 또 무슨 어서 주워들은 도시계단 갖고 왔네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그럴 사람입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일본에서 꽤나 유명한 만화가입니다. 그의 이름은 키요 토오르라는 남성이에요. 그는요, 자신의 블로그에서 2008년 8월 30일 업데이트 기사에다가 아시삼봉 사리짱 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라면서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씁니다. 만화가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의 블로그로 보이는 그 그림을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글을 토대로 제가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을 따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그가 실제 본 사리짱은 어떤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보실게요. 이건 아직 내가 초등학생 시절의 이야기다. 그날 나는 방학을 이용하여 가나가와 현에 사는 친척집에 가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전차에 올랐다. 당시 어렸던 나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머니 곁을 떠나서 전철 안을 혼자 뛰어놀았다. 그 전철의 차내는 별로 붐비지 않았고 빈자리가 꽤나 많은 한적한 상태였다. 그때 나는 승객이 한 명도 없는 전철의 내부를 발견했다. 그런데 그곳에 한 인물이 서 있었다. 그 사람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본따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한 탈을 쓰고 목발을 짚고 서 있었다. 언뜻 보면 여고생 같았다. 나는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누나, 왜 탈을 쓰고 있어? 그러나 그 사람은 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얼굴 속에 살짝 보이는 눈은 이쪽을 가만히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탈의 캐릭터는 웃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전혀 웃고 있지 않다. 라고 직감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꾸로 나에게 이렇게 질문했다. 피크닉이라도 가니? 그 목소리를 들은 나는 너무 놀라서 황급히 어머니에게로 도망치듯 돌아갔다. 왜냐하면 그 인물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피크닉이라도 가니? 자, 여러분들이 보신 이 그림은요, 실제로 그가 그렸었다고 보여지는 그 블로그에서 제가 직접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제가 따로 뭐 어디서 짤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그가 직접 썼다는 글입니다. 자, 그가 본 건 정말 다리 3개의 사리짱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약간 탈이 어떤 탈이 궁금해 하실까봐 제가 최대한 좀 비슷한 탈을 조금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바로 그 요술공주 마법소녀 셀리라는 그 유행했던 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일러복을 입고 덩치는 이렇게 남자같이 큰데 이 탈만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럼 어때? 눈동자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 꼬마가 이 만화가가 생각했던 게 분명 탈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는 거야. 그 째려본 거지, 이렇게. 무섭지, 상상하니까. 자, 위험한 아저씨라는 설이 있어요. 일단 체격이 좋아. 보통 남성보다도 체격이 훨씬 좋대. 그리고 다리는 있지만 한쪽 다리만 굉장히 이상하게 굵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코끼리 다리처럼 이렇게 두꺼운 한쪽 다리만. 그리고 가면 옆으로 보이는 얼굴이 약간 다 이렇게 처져 있다고 해. 약간 무슨 병든 것처럼 녹아있는 얼굴이다라는 말도 있어. 그리고 목소리가 아저씨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체가 약간 좀 이상한 취미를 가진 위험한 아저씨가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덩치가 큰 체형이었고 여자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긴 치마에서 잠깐 보였는데 그 다리에 정강이에 털이 이렇게 있는 걸 봤다라는 목격담도 들려. 그리고 또 다른 썰은 뭐냐면 바로 소녀다라는 말이 있어. 얼굴은 그대로의 소녀. 그런데 얼굴에 상처를 입은 소녀. 뭔가 사고라도 난 것처럼 얼굴에 켈로이드 상처 같은 게 있대. 자, 켈로이드 상처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약간 조금 이겁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조금 징그러울 수 있어요. 바로 이런 상처야. 약간 칼을 심하게 당했거나 아니면 약간 얼굴에 물집 같은 게 잡혀서 그게 그대로 이렇게 굳어버린 약간 이런 거, 이런 상처를 바로 켈로이드라고 하는데, 이 켈로이드 상처가 얼굴에 이렇게 한쪽에 다 있었다. 굉장히 불쌍한 여자다 라는 소문도 있어. 그러니까 심각한 화상으로 인해서 얼굴과 머리카락에 상처를 입은 소녀가 아니냐. 그래서 맨날 가발을 여러 가지 쓰는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 사이로 이 상처가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목격담이 들립니다. 만약에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아시삼봉 사리장이 만약에 발견이 됐다면 사람들이 뭐 사진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막 그랬을 텐데 요즘 그런 게 안 올라온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정체가 누구일지라도 이 소문의 그녀 아니면 혹은 그는 다른 타인에게 위협을 강하지 않아. 그리고 그냥 공공장소를 배회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전철에 서 있거나.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뭔가 이 살이라는 그녀가 뭐 어떻게 뭐 법적으로 뭔가 문제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깊숙하게 조사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 뚜렷한 것은 1987년 이때 굉장히 이 살인장을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대. 그러다가 지금은 호련히 사라지게 된 거죠. 사리짱, 지금은 어디에서 배회를 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어느 한 할머니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시우리바바라는 괴담입니다. 방과후 초등학교 교문에 두건을 깊이 쓴 할머니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무거운 소쿠리 같은 바구니 같은 거를 들고 있는데 그 물건에는 아이의 물건으로 보이는 뭔가 운동화나 신발들 같은 게 보였대. 그 할머니는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초등학교 근처 교문으로 이렇게 애들 하굣길에 이렇게 등장한다고 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 아씨, 이란가이? 다리 필요하지 않아? 다리. 자, 지나가는 초등학생들한테 다리 필요하지 않아? 다리 라고 물었대. 그래서 이때 초등학생이 아니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은 할머니가 괴력으로 그 아이의 다리를 그냥 다 뜯어내버린대. 그리고 만약에 그 초등학생이 그 꼬마 아이가 네, 필요해요 라고 대답하면 쓸데없는 발, 어디서 발을 꺼내서 그 발 하나를 아이한테 이렇게 박아버린대요. 자, 그 할머니의 보따리, 이것도 그냥 한 이미지인데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할머니의 보따리에는요, 여러분, 사실 이 큰 보따리에는 다른 아이들에게서 뺏은 다리들이 들어가 있대. 발들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네라고 대답한 아이한테는 알았어 한 다음에 그 보따리에 다리를 꺼내서 그 아이의 다리에다 박아버리는 거야, 몸에다가. 그런데 그러면 또 그럼 얘도 안 하고 아니어도 안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대답을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그럼 이 할머니가 끝까지 쫓아온대. 아시란가이? 아시란가이?
아시랄걸? 아시이란까 이게 뭐냐면 다리야. 아시가 다리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 아시 바바가 뭐냐면 아시우리 바바가 뭐냐면 아시 다리를 우리 파는 바바 할머니란 뜻이야. 그래서 다리를 파는 할머니. 그래서 다리 필요 없어 다리 필요 없어 다리 집까지 계속 쫓아온대.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얘 아니요라고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 왜냐? 얘 아니요라고 해도 그냥 둘 다 결론은 불행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되냐? 저는 필요 없으니까 누구누구한테 가세요 라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걔한테 가요 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대. 그리고 이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문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학교 4층 화장실에 이렇게 진보다리를 들고 이렇게 서 있다, 그렇게 출연했다 라는 말도 있어. 그럼 이 할머니가 왜 초등학생들한테만, 왜 어린애들한테만 이렇게 나타나는 건가? 이 할머니 귀신이 탄생한 이유가 담긴 소문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할머니는 사실 예전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였던 거야. 가족도 없이.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냥 밭에서 캐온 무, 뭐 이런 채소 이런 거를 캐다가 이렇게 보따리에 짊어지고 이렇게 힘들게 나와서 거리에다가 이렇게 내다 파는 그런 가난하신 생활을 하고 있었대. 그런데 어느 날 꼬마애들, 초등학생들이 막 이렇게 장난친 거야. 야, 하지마 하다가 할머니를 이렇게 밀어버린 거야. 근데 할머니가 어느 높은 도랑에서 그냥 그대로 떨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할머니가 발에 큰 상처를 입고 만 거야. 근데 치료할 돈도 없고 병원까지 갈 체력도 되지 않아서 그냥 집에서 혼자 끙끙 앓아 계셨대. 그런데 가족도 없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속 그렇게 와병 생활이 그 상태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혼자 외롭게 돌아가시게 된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강한 원한을 품은 거지. 내가 그 새끼들만 아니었어도 이 고생은 안 하는 건데 억울해 내 다리 막 이렇게 했겠지. 자, 그래서 할머니가 그 원한이 너무 커서 아시우리 바바가 됐고, 그 귀신이 됐고, 그래서 초등학생들, 어린 학생들, 할머니를 다치게 한 그 또래의 학생들만을 노리게 된 거야. 자, 이 할머니로부터 피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만약에 내가 장성기라고 치자. 나는 필요 없으니까 장성기한테 가세요 라고 한 거야. 혹은 나는 필요 없으니까 당신을 밀쳐 죽여버린 장성기한테 가세요. 이렇게 자기 친구의 이름을 말하는 거야. 자기 지인의 이름을. 그러면 그날 밤 자기가 말한 이름을 가진 그 친구한테 이 할머니가 찾아가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당신은 어떤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겁니다. 아시란깔 다리 필요 없어. 이미 당신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